네, 반갑습니다. 건강운동관리사 문기균입니다. Exercise is medicine, 운동이 곧 약이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신체 활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이런 운동 초보자들이나 아니면 운동 초심자분들께서는 하나의 이게 고민거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요, 좌식 생활을 하는, 신체 활동을 꼭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5가지 단계에 대한 논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게 오늘의 논문이고요. 논문 제목은 이렇습니다. 운동 시작, 움직임 시작. 의사가 비활동적인 대상자의 활동성을 높이기 위한 5가지 프레임워크라는 논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논문이 나온 지 한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신상 논문이라고 알고 있고요. BJSM 오픈이라는 저희 쪽에서 꽤 알아주는 저널의 논문입니다. 자, 요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핵심 사항부터 알려드릴게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감 있고 효과적으로 신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 기반의 실용적인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뒤에 잘 정리를 해 왔고요. 좀 이따가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FITT 원칙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운동 처방이 필요하다. 근데 융통성 있게 잘 적용해야 된다. 라고 적어 놨는데요. 요 FITT라는 게 운동 처방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제가 국가공인 운동 처방사 자격인 건강운동관리사인 만큼 뒤에 제가 조금 더 이 FITT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이 원칙은 너무 딱딱하게 틀에 맞추기보다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선호도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는 게 굉장히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 지속 가능성이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요거 제가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실 어떤 중재이든 간에 단기간에 뭔가 효과를 보는 거는 이 단기간에 효과가 이렇게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분명히 그만한 부작용이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 효과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간을 좀 여유롭게 잡고 가야만 합니다. 근데 이 장기적으로 플랜을 잘 끌고 가기 위해서는 너무 이 강박을 갖고 틀에 맞추고 뭐 이러기보다는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뒤에서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논문 초반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신체 활동, 뭐 운동, 이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실제 연구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체 활동은 만성 질환 예방, 이 관리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임상에서 저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활용도도 너무 낮다. 의사는 이 운동이 약이라는 관점에서 신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 작은 변화, 조금 더 움직이고 운동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큰 건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신체 활동은요, 만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포함해서 주요 이 건강상의 이점들을 제공하는데요. 이 신체 활동을 잘 안 하는 경우에는 6명 중에 1명이 사망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요, 흡연에 의한 사망률과 비슷하다라고 논문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또 신체 활동 권고사항을 잘 지키면요, 만성 질환의 40%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추정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신체 활동과 운동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만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제대로 활용이 잘 못 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exercise is medicine, 운동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는 만큼 의사분들이 신체 활동 그리고 운동이 중요하고 뭐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뭐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상담에서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의사분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운동을 이렇게 잘 해보지 못하신 분들이나 뭐 이쪽으로 특화해서 공부를 잘 안 하신 이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제 경험상 참 많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 국가공인 운동처방사인 건강운동관리사 같은 운동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나, 뭐, 요게 오늘의 주 주제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5가지 프레임워크를 소개한다라고 합니다. 요거 잘 활용해서 운동, 신체 활동 잘 할 수 있게 도와줘. 의사분들 도와주세요. 이런 거 잘 활용해서, 요런 의미로 이 논문을 쓰신 것 같아요.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체계적인 운동을 하면 더 좋겠지만 사실 경제적인 여건, 시간적인 여건 이런 것들 그런 조건들 때문에 이 운동을 제대로 받지 못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 될 만한 논문인 것 같아서 제가 들고 왔고요. 오늘 이 컨텐츠 잘 참고하시면 아마 과학적 근거에 맞는 신체 활동, 운동에 관해서 의사분들이 배우는 내용들을 제가 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든 거기 때문에 아마 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잘 활용하시면요. 돈이랑 시간 뭐 이런 거 전부 다 아끼는 거다. 제가 좀 생생히 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주요 내용입니다. 이 비활동적인 대상자의 활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는 5가지 프레임워크입니다. 5가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운동하려고 하는 대상자의 이런 준비도와 현재 신체 활동 수준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운동이든 간에 항상 평가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요, 목표, 그리고 동기부여 요인, 그리고 운동을 방해하는 요인, 뭐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자가 평가를 해봐라라고 설명하는 것 같아요. 종이를 한 장 이렇게 꺼내 가지고요. 이런 거 한번 적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나는 지금 운동을 시작할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나.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0점은 전혀 하기 싫다. 10점은 당장 하고 싶다. 라고 해서 좀 수치를 매겨 보는 겁니다. 좀 낮아도 괜찮습니다. 낮아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내가 이 운동을 왜 하고 싶나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왜 하고 싶나. 예를 들어 뭐 이런 겁니다. 건강해지고 싶어서 또는 뭐 나 운동하니까 좀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 같아. 정신적으로 좀 좋아지는 것 같아.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쁜 옷을 입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 모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유를 좀 동기부여로 활용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이 운동을 방해하는 요소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운동을 좀 잘 못하게 되는가? 어떤 것들이 내가 운동을 좀 못하게 하나? 시간이 없어서, 뭐 귀찮아서,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몰라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스스로 질문하고 이 답하는 과정이 있으면요, 이 나한테 맞는 방식의 운동을 찾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요, 요 파트인데요. 예, 내 현재 신체 활동 수준을 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며칠 움직이는지, 한 번 움직일 때 몇 분 정도 움직이는지, 뭐 구체적으로 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건데, 강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저강도, 중강도라는 말은요, 어, 내가 노래는 어려운 정도. 하지만 말은 좀 가능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강도라고 하는 거는 순간적으로 내가 몇 마디나 할 수 있지만 길게는 말을 하지 못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뭐 심박수 이런 것도 적어놨는데 제가 이 심박수로 운동 강도를 정하는 방법도 뒤에 조금 넣어놨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동 강도를 좀 구분을 하셔서 내가 운동으로 뭐 활동하는 시간, 주당 뭐 얼마나 하는지, 뭐 일주일에 몇 번 하는지, 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시고요. 그다음 일상생활 속에서 뭐 출퇴근할 때, 직장 내에서 뭐 집안일 할 때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 이제 대략적으로 나만 알아볼 수 있게끔 좀 적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파악을 해서 어떤 강도의 운동 또는 활동량 이런 것들이 부족한지 대략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이런 운동, 신체 활동 계획을 짜는데 도움이 되도록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매우 좀 중요한데요. 관련 위험 요인 그리고 금기 사항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운동할 때 가슴이 아프다든지 숨이 좀 많이 찼던 경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심장질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신 경우, 그리고 특정 약을 복용 중이신 경우, 그리고 젊은 나이에 좀 몸이 안 좋으신 이런 가족분이 있는 경우, 가족령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에도 뭐 암, 임신, 뭐 골관절염이나 허리 통증 이런 근골격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 예, 그런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운동하기 전에 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운동 방향을 잡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이런 뭐 운동을 몇 세션 전문가한테 받아라, 뭐 돈 써라 이렇게 강요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상담을 통해서 어떨 때는 뭐 운동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인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을 좀 알거나 언제는 언제 이런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운동이나 신체 활동을 좀 진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구체적으로 이 국가공인 운동 처방 자격인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좀 취득하신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고 특정 질환이나 이런 게 있는 경우에 의사 선생님이랑 좀 잘 상의해서 적절한 운동 처방 방향을 잡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의 조언을 좀 받아서
나에게 맞는 운동 계획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 계획을 짜는 방법입니다. 운동 처방에서는 이 FITT 원칙을 사용을 하는데요. F는 프리퀀시라고 해서 운동 빈도입니다. 일주일에 얼마나 운동할 거냐, 며칠 운동할 거냐, 요거고요. I는 인텐시티라고 해서 어느 정도 강도로 운동을 할 거냐. 아까 말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노래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는 정도가 저에서 중강도, 그리고 운동하면서 간간히 몇 마디 할 수 있는 정도가 고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외에 이런 심박 지표로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한데 이 완벽하고 정확한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를 뭐 하나 더 참고해서 운동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여기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계산해서 좀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계산법을 알려드리면요. 220 빼기 나이를 해서요. 예를 들어서 40세의 경우에는 180입니다. 그래서 중강도로 운동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180에 60에서 75%로 운동하시면 되고요. 고강도로 운동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180에서 75에서 90% 맞춰서 심박수를 맞춰서 운동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게 사람마다 심박수라는 게 약간 다를 수가 있고 이 과학적으로 정말로 이 지표가 뭐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하나의 참고로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T는요, 여기 있는 T는 이 타임입니다. 타임.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할 때 운동을 어느 정도 지속을 할지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T는요, 타입입니다. 타입. 어떤 운동을 할 건지, 유산소 운동을 할 건지, 저항 운동을 할 건지, 더 구체적으로는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바꿀 건지,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장 한 정거장 정도 이렇게 일찍 내려서 걸어가기 뭐 이런 것도 다 괜찮습니다. 예, 이런 상황들을 나의 환경에 맞게 시간적인 뭐 공간적인 이런 조건에 맞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 FITT 원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유의사항을 잘 파악해서 실천하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설명드리자면,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이 너무 강한 강도로 운동을 진행하게 되면 부작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든지, 부상률이 올라간다든지, 몸에 무리가 된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면 사실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현재 상태에서 운동을 내가 꾸준하게 실천 가능한 정도로 좀 보수적으로 이 계획을 잡고요. 이 운동이 습관화되고 익숙해지면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 강도라든지 지속 시간을 한번 늘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강하게 뭐 하는 것이 운동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강하게 운동을 하기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뭐 운동을 좀 자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컨디션 이런 거 잘 파악하셔서 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 고강도로 운동을 진행하시고 나머지는 중저강도 이 정도 맞춰서 성취 가능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게 진행하는 게 저는 건강을 위해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제가 생각하는 이 진짜 운동의 효과를 보려면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오래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래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좀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WHO에서 공고사항에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균형, 협응력 이런 것들을 골고루 키우는 운동들을 혼합해서 균형 잡히고 지속 가능한 루틴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요, 자식 생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운동도 중요하지만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꽤나 중요하다라고 연구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이 좌식 생활이 심혈관 질환, 뭐 당뇨병, 그리고 사망 위험 증가랑 관련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움직이는 습관을요, 뭐 직장이라든지 뭐 출퇴근, 집안일 할 때, 여가 생활 할 때 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모든 일상생활 측면에서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출퇴근할 때 뭐 대중교통 뭐 아니면 자동차 이런 거보다는 자전거 타기 아니면 가까운 거리 좀 걷기 너무 멀다면 뭐 버스 한 정류장 정도 뭐 이렇게 일찍 내려서 걸어가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의를 할 때 좀 서서 하거나 뭐 걸으면서 할 수 있을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쉬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뭐 좀 영국 연구라서 그런지 좀 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평상시에 또는 이 근무 시간에 핸드폰, 컴퓨터 사용이 시간을 좀 줄이는 겁니다. 업무 시간에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만져야 되는 것 같으면 이 중간중간 이 움직여주는 이런 습관을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대신에 뭐 계단 이용하는 거 뭐 이런 것처럼 좀 간단하고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이런 당연한 사실들이죠. 예, 이런 것들을 좀 실천하는 게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 파트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 단계는 꾸준히 이런 이어나가는 것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새로운 습관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꽤 쉽지 않습니다. 예.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논문에서는 어, 내가 만약에 오늘 계단을 좀 더 이용했다라고 하면, 나 그런 거 되게 잘했어라고 스스로 칭찬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작은 성공들이 모이고 모여서 큰 변화도 되고 동기부여도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계획한 이 계획들이 좀 잘 안 됐다든지 뭐 좀 현실에 맞지 않는다 싶으면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려웠는지, 그리고 현실에서 어떤 게 좀 한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융통성 있게 난이도를 좀 조절해 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혼자 하시는 게 너무 어렵고 이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해보시다가 이런 건강운동관리사 같은 이런 운동 전문가에게 도움을 좀 받아서 플랜도 좀 짜고 한 두 달 정도 이런 운동을 하시다가 감이 잡히면 혼자 운동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 회원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운동 처방을 좀 체계적으로 하고 싶으셔서 한 10회 정도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 자기 나름대로 이 제가 알려드린 이런 부분이라든지 FITT 원칙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 계획을 다 짜서 저한테 좀 보여주시고 이제 컨펌을 받아서 스스로 이렇게 운동을 하시고 있으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잘 고민해서 능동적으로 좀 플랜을 잘 짜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요즘은 이 지역 보건소라든지 뭐 나라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 잘 찾아보시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로 이제 한 번 더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 현재 이제 내 신체 활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해라. 두 번째, 관련 위험 요인이라든지 금기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선별을 해라. 그리고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가족력이 있는 경우, 뭐 약을 복용 중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꼭 전문가랑 상담을 하셔서 안전하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 처방 FITT 원칙을 통해서 꾸준하게 무리되지 않는 선 안에서 지속 가능한 플랜을 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일상 중에 이 자식 생활을 줄이고 활동량을 늘리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꾸준히 이어나가기 위해서 사소한 사항들 뭐 이런 것들 지키기.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이렇게 신체 활동 및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논문을 한번 리뷰를 해봤어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의사나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직접적으로 뭐 환자나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전달해라, 이렇게 상담해라라고 설명하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이 담은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고 전부 다 건강을 챙기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구도 이제 예전 영상처럼 직접 하나하나 좀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설명란에다가 제가 제 블로그 링크라든지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올려놓을 테니까 이 비밀 댓글이라든지 DM 보내주시면 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제가 어떻게 이 연구를 찾아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